우리는 투자 전략의 중심을 여전히 핵심 자산은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가져가시고 유틸리티 기반으로 한 코인 투자 전략은 위성 자산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특정한 알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해서 여기에 몰빵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포트폴리오 관점을 가지고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금요일에 주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알트코인 심층 분석 코너는 시의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코인의 펀더멘털과 내러티브를 심도 깊게 분석하는 시간이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변동성의 방향성이 하방을 향했더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결국은 10월달과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의미한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거시적인 시그널들은 4분기의 상승장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한 투자 전략을 꼭 이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들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이번 시즌에 왜 투자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떤 국면에 있고 어떤 펀더멘털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늘 살펴봐야 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매도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장이 냉각되었을 때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냉각되고 침체되면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시장이 뜨거워질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기 때문에 반대의 테크트리를 타게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는 어떤 지표들을 주로 확인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온체인 관점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과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는 국면에서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뜨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정 부분 반등을 했지만 다시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에서는 이 구간들이 바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줍줍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장의 단기적인 작은 변동성들은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는지 그 포인트들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즌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알트코인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과거 대세 상승장 대비로는 좀 재미없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여전히 시장은 메이저 플랫폼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플랫폼의 시대가 아니라 뎁, 즉 유틸리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연초 대비로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플랫폼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연초 대비로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보다 수익률이 좋은 것이 메이플 파이낸스와 오일러 파이낸스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솔라나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전략의 중심을 여전히 핵심 자산은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가져가시고 유틸리티 기반으로 한 코인 투자 전략은 위성 자산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관점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특정한 알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해서 여기에 몰빵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포트폴리오 관점을 가지고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핵심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핵심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서 이더리움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이더리움은 현재 비트마인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 전략 관점에서 꾸준한 매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현재 비트마인이 240만 개 이상의 이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 주 동안에 25만 개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인 톰리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이더리움이 $10,000까지 가능하다는 관점을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져가는 것인가? 여기에는 시장의 어떤 유동성에 의한 장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의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이 월가의 자본들이 이제는 탈중앙화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국면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순유출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5년 최저 수준으로 거래소 잔고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트마인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거래소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이 수요들이 더 본격화됐을 때는 공급 충격으로 이어지면서 더 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중요한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12월 3일에 확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는 대략적으로 10월과 11월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두 달이 조금 더 남아있는 시간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4분기 상승장 관점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ETF의 스테이킹 허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또 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되더라도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1,700억 달러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대비로 20억 달러가 또 늘어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신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상승 추이는 현재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물밑에서 인프라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랜딩 프로토콜, 즉 대출 플랫폼에서 이 예치금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여전히 좋은 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은 여전히 높은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차트 관점은 시의성 때문에 이 유튜브 컨텐츠에선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레인보우 차트 통해서 이 이더리움 가격이 어느 정도 구간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만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가격 구간이 대략적으로 4,200달러를 전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스테디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안정적인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구간의 가격 범위가 3,400에서 4,900달러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해서 4,900에서 7,100달러 정도까지 이동을 하더라도 이 구간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도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2017년 대세 상승장과 2021년 대세 상승장이 찍었던 구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2021년은 요 위에서 두 번째 단계인 요 주황색 단계까지 올라갔었고 2017년은 더 많이 상승을 해서 이 빨간색 구간까지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구간 한번 살펴봤을 때 만약에 이번 시즌에도 이 정도 구간까지 레인보우 차트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목표 가격이 $10,000에서 $20,00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인 톰리 같은 경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10,000 갈 수 있다, 이 관점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가격 모델에 의한 부분들이고요. 시장의 여러 변수에 따라서 충분히 단기적인 변동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격이 잠시 이만큼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등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흐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근간이 되는 부분이 월가의 인프라가 계속해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그 중심에 이더리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번에는 솔라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솔라나를 이더리움 킬러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뭔가 이더리움과 대립각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둘 사이에 서로 다른 정체성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의 창립자이죠, 아나톨리 야코벤코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둘은 대체제가 아니라 서로 보완제로서 같이 성장하고 이 시장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 간의 가치관, 이 방향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스로를 월드 레저라고 부르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을 탈중앙화된 디센트럴라이즈드 나스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탈중앙화된 나스닥으로서 금융 거래 중심을 탈중앙화 시장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솔라나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10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솔라나 현물 ETF의 파이널 데드라인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0월 2일에 라이트코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라이트코인과 솔라나가 출시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XRP도 10월 17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솔라나와 XRP가 빠르게 승인이 될 것 같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도지코인과 카르다노, 폴카닷, 헤드라, 아발란체 이런 코인들까지 전체적으로 승인 확률을 90%로 두면서 올해 다 승인 예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ETF 승인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ETF 흥행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종목으로 솔라나가 손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솔라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에서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이 있는 것처럼 현재 기업 재무 전략 관점에서 포워드 인더스트리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고, 향후에 40억 달러를 추가해서 한화로는 거의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여해가지고 꾸준히 이더리움을 더 모으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비트마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즉 이더리움 재무 관점에 동참하고 있는 캐시우드가 솔라나 재단과 함께 또 나스닥 상장사인 브레라 홀딩스를 솔라나 기반 재무 자산 전략 회사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솔메이트로 변경하고 솔라나 토큰을 매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 통해서 스테이킹까지 하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회사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만큼 기업 재무 관점에서 기업의 관심과 기관의 관심이 솔라나로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다가 USDT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의 전송자들의 추이를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전송자가 있는 플랫폼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만큼 USDC의 사용성과 유통에서 솔라나가 정말 중요한 입지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앞서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추이를 말씀드렸지만 솔라나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용성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이더리움과는 약간은 다른 차원으로 이더리움은 거대 규모의 자본들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면서 여기에서 예치를 하고 확장되는 국면에 있다면은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사용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네트워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에서 RWA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솔라나의 펀더멘털도 꾸준히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동안의 탈중앙화 예측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이더리움 그리고 베이스였는데 지금은 솔라나가 또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와 폴리곤은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죠. 그만큼 솔라나의 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앱 매출상으로 봤을 때도 솔라나가 24시간 기준과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1위에 올라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리퀴드와 이더리움과 베이스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이퍼리퀴드와 솔라나는 다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4시간 흐름들은 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솔라나는 가장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중요한 네트워크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사용성 측면에서 가장 월등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더리움은 TVL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같은 금융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크게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솔라나는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과 앱 매출 같은 분야들 그리고 1일 트랜잭션이나 1일 활성 주소 같은 그런 분야들에서 크게 늘어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용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개의 체인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 두 가지 다른 이유를 통해서 두 가지 코인 모두 다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코인으로 제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올해 들어서 그동안의 움직임들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이 네트워크의 대장 코인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코인 위주로 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핵심 자산 전략에서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중심에 두시면서 위성 자산 전략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 클럽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